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궤 중 19번째 궤인 지택림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택림궤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지택림궤의 궤명, 궤상, 교훈, 운세, 메시지 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택림궤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형상을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지택림궤의 궤사와 상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궤사와 상사를 시작하기 전에 궤상을 잠깐 한번 더 볼까요? 지택림궤는 하궤는 양음으로 되어 있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궤, 상궤는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땅을 상징하는 공궤. 그래서 지택림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궤명인 임은 여기서 대하다 또는 대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궤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상궤에서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땅에는 백승이라는 물상이 있고 아래 양양음으로 되어 있는 태궤에는 연못이라는 물상이 있으니 연못의 맑은 물을 들여다보면서 백성들의 뜻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또 지도자가 위에 있지 않고 백성들 속으로 내려왔어. 즉 지도자를 나타내는 양효가 밑으로 내려와서 백성들 속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민의를 파악한다.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궤사를 먼저 공부해 볼까요? 궤사. 자, 우리 말로 한번 읽어보죠. 임, 원형, 이정, 지우, 8월, 유흥, 원형, 이정, 지우, 8월, 유흥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볼까요? 크게 형통하고 고듬을 지키면 이롭지만 8월이 되면 흉함이 있다 라고 궤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크게 형통하고 고듬을 지키면 이롭지만 8월이 다가오면 흉함이 있다.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뜻은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죠? 자, 그럼 이거 이제 한번 보죠. 자, 먼저 원형, 크게 형통하다. 크게 형통한 것은 왜 크게 형통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도자가 위에 있지 않고 백성들 속으로 들어와서 백성과 섞여 있으면서 백성의 뜻을 파악한다 그랬죠. 또는 백성들의 뜻을 맑은 연못에 비친 물을 들여다봄으로써 백성들의 민의가 어떤지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그 옛날부터 정치는, 또 정치 지도자는 민심이 천심입니다. 즉 민심이 하늘의 뜻이란 얘기죠. 결국 지도자는 민심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민심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여론조사나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도 바로 민심은 천심이라는 5,000년 전부터의 그 당시에 벌써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 대통령은 민심이 1%가 되더라도 해야 되는 하겠다라고 굳건히 내세우다가 결국 민심이 이반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민심이 천심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정치 지도자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정. 그래서 민심이 천심인데 백성의 뜻을, 즉 민의를 연못의 물을 통해서 지켜보, 또 백성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섞여서 정치를 함으로써 크게 형통하고 다고 괴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정, 고됨을 지키면 이롭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고됨을 지키면 이롭다. 자, 우리 보시면은 괴상을 보면은 하괴의 중도는 9입니다. 상괴의 중도는 6호죠. 즉 2호와 5호가 중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괴의 2호 자리에는 9이, 즉 양효가 오고 5호 양효 자리에는 음효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괴와 상괴의 중도가 발음을 얻지 못했죠. 양효 자리에 음효가 오고 음효 자리에 양효가 왔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고됨을 지켜야 이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8월에 이르면은 흉하다. 8월이 되면 흉하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도대체 주역에서 8월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여러분 혹시 12벽계라고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12벽계. 이게 12벽계입니다. 12벽계. 이 벽자는 열벽자죠. 그죠? 12벽계라는 것은 주역 64개 중에서 12개 궤를 선정해서 12개 궤는 1년의 1월부터 12월을 상징합니다. 어떤 궤가 그럴까요? 그 궤를 12벽궤라고 부릅니다. 매 1년 12달을 대표하는 그 해당되는 달을 대표하는 궤를 말하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지택림입니다. 그죠? 임계입니다. 임계. 임계에는 여기에 임계가 있죠. 임계는 12월의 계입니다. 지택림이 임계죠. 12월의 계입니다. 주역에서 1년 12달을 대표하는 12개 궤는 11월인 복계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즉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다시 11월로 돌아오죠. 자, 그래서 지뢰복개가 12백괴의 기준월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택님은 지택님계는 12월의 계입니다. 12월의 계. 그리고 여기 나오는 괴사에 나오는 8월은 이 관이 해당되죠. 그죠? 8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인비에서 원형 이정, 크게 형통하고 고듬을 지키면 이롭다라고 되어 있는데 8월이 되면 흉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역에서 말하는 64궤 중 12궤가 1년 12달을 대표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12백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백궤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먼저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백궤는 지뢰복궤가, 즉 11월을 대표하는 지뢰복궤가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복궤, 링궤, 태궤, 대장궤, 쾌궤, 금궤, 구궤, 둥궤, 비궤, 광궤, 박궤, 공궤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뢰복궤를 먼저 한번 볼까요? 지뢰복궤를 우리가 괴상으로 표시하면은 이게 11월이죠. 여기 11월이 있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여기까지가 왼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5월부터 10월까지가, 공까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11월개가 지뢰복이죠. 그죠? 복되니까 지뢰, 괴상으로 설명하면 지뢰복입니다. 보면은 상괴곤이 3개, 음요가 3개인 공괴가 상괴면서 밑에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뢰복이죠. 그럼 12월개는 뭘까요? 보면은 지택님이죠. 지택님은 우리 바로 괴상이 이 지택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택님은 보면 밑에서 양요가 2개고 위에 음요가 4개입니다. 이 얘기는 기준 월인 복괴가 양요가 하나 생기면서 시작이 됐는데 12월인 임계는 양요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렇죠? 양요가 하나 있던 게 하나 더 생기면서 임괴가 되었습니다. 다음 1월은 다시 양요가 하나 더 생겼죠. 양요 2개가 1월에서는 양요 3개로 생겼습니다. 여기 3개죠. 다음 2월에는 양요가 4개가 됩니다. 3월에는 양요가 5개. 이 4월엔 이 건교에서는 양요가 6개입니다. 그래서 중천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양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0궤라고 합니다. 10궤. 늘어난다. 10궤. 자, 그럼 오른쪽부터 한번 볼까요? 5월. 5월은 이 구궤입니다. 구는 뭐죠? 천풍구죠. 천풍구. 이 보시면은 상궤가 하늘을 상징하는 건, 하궤가 바람을 상징하는 손. 그래서 천풍구입니다. 천풍구. 자, 다음 6월. 이 둥궤가 6월이죠. 둥궤 보면은 상궤가 하늘을 상징하는 건, 하궤는 산을 상징하는 간입니다. 그래서 천산둔입니다. 천산둔이죠. 7월은 음요가 하나 더 늘어서 천지비. 7월. 8월은 풍지관이죠. 하계가 곤이니까 풍지관. 8월입니다. 9월은 산지박. 10월은
음효가 6개 있는 중지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5월부터 10월까지는 보면은 음효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양효가 하나씩 줄고 있죠. 5개, 4개, 3개, 2개, 1개 결국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개란 소개, 소멸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식괴라 그러고 소개랍니다. 그래서 12벽괴를 12소식괴라고 하거든요. 12소식괴. 같은 뜻입니다. 12벽괴를 12소식괴. 여기서 벽은 열을 제치는 거예요. 열을 제친다.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 12달을 표시하는 12개의 괴는 양효가 쭉 하계에서부터 양효가 늘어나고 있는 식괴와 양효가 줄어들고 있는 소괴로 나누어져서 12괴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12백괴라고도 하고 12소식괴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지택림이죠. 그죠? 지택림입니다. 그런데 8월에 해당되는 게 뭐라 그랬죠? 8월. 풍지관이죠. 풍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8월이면 여기 8월이죠. 이게 풍지관입니다. 풍지관 계상을 한번 그려볼까요? 크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풍지관, 여기도 8월이죠. 이게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 아래가 땅을 상징하는 공괴입니다. 그래서 풍지관이 되죠. 풍지관 8월. 자, 이 괴상하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택림 이 괴상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보시면은 지택림계는 하괴 2개가 양효입니다. 반면에 이 풍지관은 상괴 2개가 양효죠. 결국 지택림계가 종교로 바뀌어버렸죠. 즉 양효는 음효로, 음효는 양효로 바뀌면서 이게 뒤집어진 계가 바로 풍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임계가 원형 이정으로 시작해서 괴가 뒤집어진 풍지관으로 갔더니 8월이 되면서 흉하게 되는 겁니다. 즉 지택림괴가 원형 이정, 크게 형통하고 고듬을 지키면 이롭다라고 하는 형통한 괴인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8월이 되니까 풍지관계로 바뀌면서 흉해지는데 그 흉해지는 이유는 아래에 있던 양효 2개가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도자 위치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비록 자기의 위치는 지위는 높다 하더라도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에서 백성과 함께 지낼 때 그때 원형 이정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괴사에서 말하는 8월은 결국 임계가 12월인데 그 임계가 거꾸로 돼서 도정계로 바뀌어서 풍지관이 되는 8월은 반대계니까 형통한 것이 흉함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괴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주역 64궤 중에서 12개의 궤는 1월부터 12월을 가르치는데 그 12개의 궤를 12백궤 또는 12소식궤라고 한다. 그리고 그 궤들을 쭉 그려봤더니 양효가 늘어나는 건 6개월 동안 양효가 늘어나면서 그건 10궤. 또 나머지 6개월은 양효가 줄어들면서 소궤. 그래서 12백궤를 12소식궤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 12개의 궤는 1년 12달의 각각 달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아두어야 할 것은 이 12백궤는, 즉 12소식궤는 이 궤상에 보면 모두 양효는 양효끼리, 음효는 음효끼리 몰려 있습니다. 섞인 게 없죠. 이 보시면은 11월부터 볼까요? 양효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양효는 양효끼리, 음효는 음효끼리 나누어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소개도 양효는 양효끼리, 양효가 줄어들긴 하고는 있지만 양효는 양효끼리, 음효는 음효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다 그렇죠, 그죠? 이런 식으로 12백궤는 12소식궤라고 하는데 그 궤는 1년 12달의 각각 월을 대표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궤상은 양효는 양효끼리 몰려있고 음효는 음효끼리 몰려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8월이 되면 흉해진다는 그 얘기는 8월 이르러 흉함이 있다는 것은 8월에 이르면은 임계의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죠?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역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세트의 시기가 온다. 무슨 뜻이냐면 8월 보면 풍지관을 보면은 음효가 밑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그죠? 음효가 밑에 치고 올라오면서 양효가 점점점 밀려납니다. 즉, 쇠퇴를 상징하는 음효가 번영을 상징하는 양효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퇴의 시기가 온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반드시 역전될 때가 있으니 조심해라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과 동시에 주역은 항상 유비무환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왜? 자연은 순환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좋다더라도 그 좋은 것이 영원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보다시피 지택윤기에서 원형 이정이라고 좋은 게 다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의 순환에 따라서 이 괴가 자리 바꿈을 하고 나니까 흉함이 돌아온다. 그래서 주역은 항상 유비무환의 정신이 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을 때 좋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어려울 때 어렵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라. 왜? 자연은 순환하는 것이니까. 그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사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좋은 일이 닥쳤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힘든 일이 닥쳤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돌고 도는 거니까요. 돌고 도는 게 인생이고 돌고 도는 게 자연입니다. 그 자연의 원리를, 인생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지택윤기의 괴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사를 볼까요? 상사. 우리말로 읽어보죠. 상활. 택상유지.
인, 군자이, 교사무궁, 용보민 무강, 이렇게 되어 있죠. 택상유지, 인, 군자이, 교사무궁, 용보민, 무강,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을 하면 연못 위에 땅이 있습니다. 연못 위에 땅이 있죠. 이거는 그대로 괴상을 읽어준 겁니다. 연못 위에 땅이 있다. 택상유지, 그게 임계다. 군자는 이를 보고서 가르치려는 생각이 다함이 없고 백성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것이 끝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택상유지, 연못 위에 땅이 있는 것이 임괴다. 군자는 이를 보고서, 이자는 이를 보고서 하죠. 가르치려는 생각이 다함이 없고 백성을 포용하고 보호하려는 것이 끝이 없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상사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 자, 여기 보면 연못과 대지가 서로 연이어 있죠. 연못과 대지가 기대어 있으면서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임괴의 괴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택님하고 그 다음 지수사 걔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먼저 지택님을 보죠. 괴상을 그리면은 지택님, 양, 음입니다. 그렇죠? 자, 이건 지택님이고 지택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괴가 무엇일까요? 보면 지수사는 이렇게 하죠. 자, 보면 상계가 지, 땅을 상징하는 지입니다. 똑같죠? 그 다음 하괴는 연못을 상징하는 택, 지택님이죠. 그죠? 이거는 하괴가 뭡니까? 물을 상징하는 감개죠. 물을 상징하니까 수입니다. 이 지수사, 이거는 지택님입니다. 제가 이 두 개를 비교한 것은 상괴는 땅을 상징하는 공개입니다. 똑같죠? 근데 하괴는 지택님은 연못의 물이고 지수사는 흐르는 물입니다. 그리고 지택님은 고유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정적입니다. 정적이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은 동적입니다. 그리고 괴명도 임은 지도자가 백성들 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쳐다보니까 정적인 반면에 지수사는 사계는 무슨 의미하죠? 군사행동이죠. 군사행동.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있는 상징하는 사괴는 군사행동을 하면서 동적인 반면에 정적인 연못은 임계로서 움직이지 않는, 즉 정적인 그런 뜻을 표현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괴상이
형성될 때부터 정적인 개념, 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계명도 하나는 임계고 하나는 사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괴가 같은 땅을 상징하는 공괴라 하더라도 하괴가 정적이냐 동적이냐에 따라서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정적이냐 동적이냐가 결정이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깔고 여기서 괴상에서 택상유지는 설명드렸죠, 그죠? 연모두에 대지가 있는 것이, 연모두에 땅이 있는 것이 택상유기고, 그런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계다. 군자는 이를 보고서 가르치는 생각이 다함이 없고, 백성을 포용하고 보호하려는 생각이 끝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교사무궁, 여기서 보면 교사무궁이 있죠, 그죠? 교사무궁. 교사는 말 그대로 가르칠 교자의 생각사자입니다. 궁은 다하다는 뜻이죠. 다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생각이 다함이 없다는 얘기는 끝이 없다는 얘기죠. 계속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군자는. 이런 상황에서 군자는 바로 초구와 구이가 군자죠. 그죠? 백성 속으로 들어온 군자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생각이 다함이 없고, 그 다음 백성을 포용하고 보호하려는 생각이 끝이 없다. 즉 백성 속에서 백성을 포용하고 가르치고 한다는 그 부분을 이 상사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무궁, 가르치려는 생각이 다함이 없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효상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보면 교사, 여기서 보면 상괴는 땅을 상징하는 곤입니다. 그죠? 곤. 곤은 땅을 상징하면서 생각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태는 연못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는가 동시에 입이라는 물상이죠. 입. 이 입에는 입에서 파생된 가르친다. 가르친 건 옛날에 입으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입이 있으면서 가르친다는 교자의 물상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가르치라는 생각이 끝이 없다. 또 다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무궁, 무광이라는 것은 이 땅을 상징하는 공계에 생각이라는 물상과 함께 많다는 물상에서 많다, 다. 많다는 게 무궁이고 무광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려는 생각이 너무 많다. 그래서 무궁입니다. 그 다음 용보민 무광, 백성을 포용하고 보호하려는 생각이 끝이 없다. 자, 여기 보면 용보민 무광, 이 땅을 상징하는 공계의 물상에는 생각이 있고 많다는 물상이 있고, 그 다음에
포용한다, 보호한다. 그 다음 백성, 고뇌는 백성이라는 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무강이다. 백성을 포용하고 보호하려는 생각이 무강하다, 많다. 즉 우리가 괴상에서 지금 상사에서 얘기하는 이 상사 내용을 다 읽어낼 수가 있죠. 이게 상수주익입니다. 그래서 교사무궁, 상사, 교사무궁, 용보미 무강, 그 다음에 무궁, 무강. 무궁무강은 땅을 상징하는 공계에 많다는 물상이 있으니 이 많다는 물상이 무강, 무궁으로 상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택님계의 괴사와 상사가 얘기하는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택님계의 괴사와 상사를 공부했습니다. 지택님계의 두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당신의 운이 상승 중이다. 무슨 뜻이냐? 임계가 원형 이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형통하고 이롭고 곧다. 크게 형통하고 고됨을 지키면 이롭다 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이 상승하는 중이죠. 그래서 이 임계는 우리에게 도약의 순간이라는 부분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주위에 더 많은 교훈을 공부하기로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